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요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수익형 부동산 가운데에서도 누구나 접근하기 조금은 쉽고 그리고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오피스텔에 대한 이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하지만 작년에 이 오피스텔 분양단지 가운데 40%가 자신의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투자 수익률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더욱더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송성문 대표 모셔놓고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맞춤형 부동산 전략을 세워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몇 가지 부동산 이슈에 대한 이 분석도 내어드릴 겁니다. TV를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56번 그리고 문자로는 02545-7988번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S&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오피스텔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요즘 작년 한 해 동안 오피스텔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물량이 40%라고 하는데 주인을 찾지 못한 만큼 투자 수익률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피스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오피스텔을 사실 수익형 부동산 네. 상품 중에서는 굉장히 좀 인기도 많고요. 네. 좋은 종목입니다. 네.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너무 공급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수익률이 좀 감소가 좀 예측이 되고 있고 또 공급 물량 대비해 봤을 때는 지금 결과적으로 수요층들이 많아서 공급 물량도 또 이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 형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재작년 2015년, 14년도를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좀 단기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 말 기점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이제 더 이상 오르기가 좀 쉽지 않다는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깔려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수익형 시장이 더더욱 더 좀 많이 몰리는 거죠. 결국은 수요가 좀 몰리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고 또 그런 공급이 과다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미분양이 되는데 결국 전국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뭐 40%, 50%를 얘기하는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 정도가 지금 미분양 물량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미분양이 많다는 거는 일단 고분양가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네. 지금 보통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는 분양가가 700만 원대에서 평당가로 네. 900만 원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어떤 분양가 자체가 일단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5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싸다고 볼 수 없거든요. 결국은 이런 고분양가로 수익률을 높이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분양가의 어떤 부담감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이렇게 좀 늘어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피스텔이라는 종목이 투자 종목이면 맞지만 일단 조금 방향을 좀 바꿔갈 필요가 있겠다.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네. 너무 이렇게 수요층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업무 시설이 들어서고 어떤 수요가 늘어날 지역은 배후에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급 물량을 확인할 길이 쉽진 않아요. 일반인의 그렇죠. 입장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뒷부분 공급량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 유명한 지역은 공급량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네. 도심 중심권이 아닌 약간 부도심 지역이라도 수요가 좀 적은 대신 공급 물량이 적은 곳이 많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오히려 답을 찾아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말귀가 있었어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것이다. 그만큼 지금 수요가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지역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적절한 지역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신가요? 지금 전세를 끼고 네. 좀 노후된 아파트를 좀 구입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상계동 7단지요, 주공.
상계동 주공 7단지, 7단지요. 네, 예.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투자 목적으로 차익을 예. 남기시고 싶으신 거죠? 예. 예, 가능할지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송성문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목소리가 굉장히 막 활기차시네요.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텔레비를 예. 자주 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상계주공 7단지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거주하시는 데는 네. 어디세요? 거주원들은 경기도 광주입니다. 아, 근데 광주에서 어떻게 상계동까지 어떤 이유가 아니, 있으신가요? 원래 서울서 살았어요, 강동구에.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상계동 네. 지역을 좀 잘 아시는군요. 아니, 저렇게 자주는 좀만 알아요. 예, 아니 상계 7단지를 딱 꼽아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뭐 네. 이 지역에 거주하시나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예, 일단은- 강동구에 살다가 네네. TV도 보고 고리 이래가 자주 한 번씩 가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이 7단지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좀 차익을 볼 수 있냐 여부, 투자해도 되겠냐 이 여부잖아요. 예,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네. 투자도 좋습니다. 좋은 지역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예. 중기적으로 좀 보시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제가 지도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어차피 상계주공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 예. 건너편 지금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호재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그러고 또 이쪽 지금 상계 단지들이 이제 조만간 재건축 연안에 또 다 들어오고 예. 그래서 어떤 이런 입지 때문에 상계 주공 7단지를 좀 선택하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뭐 노원역 주변으로 굉장히 상권이 잘 형성돼 있고 그래서 수요층이 많은 데예요 7단지가. 그래서 앞으로도 뭐 호재를 바로 받고 있어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가격이 올랐어요. 작년 재작년에서. 예,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다른 지역도 좀 오르긴 했지만 여긴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매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한 타임이 늦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사도 되냐고 얘기를 했냐면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상계 7단지는 이 상계동 지역의 어떤 뭐 상징적인 어떤 단지예요. 입지면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 선호도가 굉장히 있고 또 앞으로 뭐 재건축 어떤 바람이 불 때는 그 수요층이 이쪽서부터 이렇게 많이 움직일 거거든요. 입지면에서. 그래서 좋다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상계동 지역이 주공 단지들이 용적률들이 보통 150%에서 한 200% 사이에서 건축이 됐거든요. 예.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아요. 한 180, 한 190% 되거든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다른 단지들, 뭐 한 14단지라든가 뭐 11단지 뭐 이런 단지들에 비해서 용적률이 좀 높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8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지 지분이. 네, 그러니까요. 대지 지분이 다른 단지에 비해서 조금 작은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으로 해서 길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좀 중기적으로 보라는 건 한 3, 4년 정도 상황을 보면서 그때까지는 조금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 금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어떤 수익률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 내가 투자 기간을 대비해 봤을 때 연 한 5% 이상 정도 차익을 볼 수 있다라면 이 지역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해서 좋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럼 몇 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 4년 정도 재건축까지 너무 길게 보실 필요는 없고 조금 중기적으로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하셔서 좋다고 하니까 기분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을 만나봤는데 저희가 방송으로 못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에서 짚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맞는 알짜 투자처 분석이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4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참여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545-79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 세미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까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지금 응봉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이 아파트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매도를 지금 해도 될까 하고요. 거주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리버그린 동아 아파트요. 네. 응봉동. 응봉동 리버그린 동아 아파트 거주하고 계시는데 팔고 싶으신 거죠?
예, 예, 예. 팔아도 되는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목소리가 밝으신 분들만 전화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그 리버그린 지금 거주하신다 그러셨죠? 네네. 실제 거주하시고 그 네.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10년 넘었죠? 10년이요. 네. 야, 예. 여기 뭐 살기 편하죠? 네. 한강 조망도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네. 지금 근데 단지 아쉬운 게 지금 역과의 접근성인데 응봉역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리가 좀 있어 보이고 응봉역이 일단 강남 쪽으로 연결되는 노선은 아니다 보니까 강남 네. 접근성이 좋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게 아쉬워요. 근데 네. 지금 매도해수 좋냐, 매도 매수를 팔고 가느냐 아니면 보유하느냐 이게 걱정이잖아요. 네네. 네, 어디 옮길 곳은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그 성수동에 그 서울숲, 네. 네네. 서울숲에 리버듀요? 아, 예. 리버듀. 그쪽으로 옮겨 가실 생각이세요? 네네네. 거긴 어떤가 하고요. 그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졌었네요. 일단 아니요, 지금 분양을 들어갔어요. 네네네. 들어가서 이제 그냥 매매를 해버릴까, 네네. 들어갈까, 지금 아. 생각 중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리버뷰 거기 지금 조합주택 아닌가요, 성수동에? 뚝섬역근. 조합주택이요. 예, 맞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리버그린 동화 건너편 쪽으로 이제 가시는 건데 네네. 일단 리버그린 동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상승 여건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뭐 아시다시피 전에도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 지금 성동구 지역 자체가 지금 금호동, 옥수동, 행당동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네. 예, 행당동 지역이 사실 그렇게 가격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 옥수나 금호에 비해서.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강남 접근성은 뭐 비슷한 입지지만은 아무래도 네. 교통 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제 생각 같아서는 매도를 하고 갈아타는 전략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고요. 지금부터 네. 뭐 가격이 뭐 특별히 오르거나 내릴 만한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에버그린 동화가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시세가. 그래서 실거주용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수요층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급격히 오를 것도 없지만 급격히 내릴 이유도 없어요. 지금 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예. 답답해요. 그래서 오래 사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큰 가격의 네. 변화가 있는 지역은 아닌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떤 네.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이동하시는 거는 찬성 의견을 드리겠는데 지금 네. 조합주택을 아까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뚝섬역 인근 지역에 지금 조합주택을 진행하는 곳이 여러 곳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조합주택은 실질적으로 그래요. 지금 초창기보다는 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들어가도 나쁘진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조합주택 자체가 일단 분양가에 대한 장점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인근 주변 단지보다는 분양가를 좀 저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일단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처음 분양을 받는 분 입장에서는 이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 결국은 사업이 진행되려면 토지의 95%까지 매수를 하고 또 진행 단계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단계까지 가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1년은 더 가나요? 그러니까 그런 내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만약에 그렇다면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네네.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내부적으로 네. 토지 매입에 대한 게 그렇게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짚어진다라면 들어가도 네.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좀 이런 어떤 내부적인 거를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지역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뭐 인천권에도 송도에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동작구 지역에도 많고 많은데 사업이 가다가 조금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염려스러운 거지 지역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한 분양가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히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접근하시는 거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러면 네. 이거를 팔면요. 네. 네. 다른 지역은 뭐 말씀해 주실 곳이 있으신가요? 제가 방송 시간이 좀 짧아서 뭐 지역을 네. 광범위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옮기는 지역은요. 저는 네.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 세미나 때나 뭐 개별적으로 상담 오시면 제가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모든 분들의 여건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선정하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한 군데가 팔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제가 가면? 방송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네. 조금 좀 진지하게 통화를 하든가 세미나 때 오시면 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길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일단 그 시청자님의 개인 사정에 따라서 적절한 지역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개인 사정을 방송으로 들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있는데. 그렇죠? 전화를 따로 저희가 드리거나 아니면 무료 세미나를 참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전화를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네. 이거를 팔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갈 곳을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다음 갈 곳이 저로서는 중요하잖아요. 조금 답답하네요. 네. 저희 그 화면으로 계속 고지나가고 있는 번호로 방송 후에 한번 전화를 주시겠어요? 네네, 그 2077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님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시청자님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재개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그 마포구의 염리 3구역을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매수를 하려고 네. 지금 부동산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지역의 향후 전망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상담을 지금 받아보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알겠고요. 제가 바로 송성문 대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많이 알아보고 계시고 지금 몇 평대를 들어가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25평 알아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투자 목적입니까? 아니면 실거주를 생각하세요? 향후에 실거주 목적입니다. 아, 실거주. 알겠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을 좀 다녔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여기 예. 지금 염리 2구역이 지금 그 영미 3구역이 아현 2구역 위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막 철거 중이고 그러죠? 예. 예, 이주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예.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 알아보셨 그 금액이 있을까요? 지금 권리가는 한 1억 5천, 6천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네. 피가 이제 1억이 좀 넘더라고요. 네. 예. 그럼 대충 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들으셨겠지만은 네. 일단은 뭐 이 재개발, 재건축 이런 어떤 관리 처분 단계에서는 사업이 어느 정도 많이 온 거거든요. 네. 그 이주 중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입주 시기까지는 그래서 네. 들어가는 시점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예.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변 시대보다는 지금 아직은 좀 저렴해요. 제가 예. 보기에는 예. 내면 뭐 지금 푸르지오 같은 경우 인근 아현 3구역 뭐 지금 네. 2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6억 한 초중반 정도 가거든요. 아, 시세는 알아보셨나요? 이쪽에 뭐 그런 예, 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권리가가 예를 들어서 조금 높은 물건도 있고 권리가가 좀 낮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좀 높기도 하고 낮은 거거든요. 투자 금액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20평대를 들어가는 평형을 봤을 때는 추가 분담금까지 좀 고려를 해본다 그러면 지금 뭐 한 5억 한 중반 정도는 갈 거로 좀 보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억대 한 중반 추가로 또 어떤 부담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 인근 지역하고 입지를 봤을 때 비슷한 시세로 똑같이 가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시세를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액을 본다 그러면 기간 대비로 봤을 때 약 한 5천 정도 차액은 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큰 이익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이제 건축하고 준공이 완료되고 입주하려면 한 2, 3년 걸리잖아요. 네. 그 시점을 대비해 본다면 한 5천 정도의 어떤 나중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수익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네. 물건이 좀 괜찮다고 그러면 투자 금액이 조금 더 덜 들어가고 좀 이런 거를 꼼꼼히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지금 매수하는 시점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시청자님 괜찮다고 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은 8962님이십니다.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매수한 뒤에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고 싶은데 3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문자를 보내주신 시청자님이 은퇴를 앞두고 계세요. 지금 한 푼 한 푼이 굉장히 소중한 때잖아요. 그러시죠. 이분에게 이 맞는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네, 좀 사실 아까 이 똑같은 얘기지만 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투자하는 지역과 종목이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파트를 3억 정도 투자해서 월세 200만 원 받는다. 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봐도 또 수익률이 3억 대비 200이라면 연수익률이 한 8% 이상 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송을 지금 많이 보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아파트를 월세로 전환해서 수익률이 보통 한 3% 전후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로 보이고 일부 뭐 지방이라든가 네. 뭐 이렇게 렌트 개념으로 아니면 연세를 받는 이런 개념에서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네. 이 지방 쪽에 투자가 좀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황금성이겠죠. 그래서 네. 나중에 내가 팔고 잘 때 좀 어려움을 느끼겠고 결국 서울 쪽에 월세를 좀 많이 받는 아파트라는 종목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수익률을 좀 어느 정도 200만 원이라는 목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다른 방법으로 뭐 수익형 부동산을 좀 한번 전환하는 방법도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래서 네. 뭐 지금 오늘 뭐 말씀하셨던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다세대 주택 어떤 소형 주택을 갖고 하는 이런 형태를 한번 네.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집값이 낮아지거나 월세가 올라가는 건데 월세를 올리기 힘드니까 조금 낮은 집값으로 투자를 해보자 이런 얘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청자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땅 50평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50평짜리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마곡지구 그 옆에 건방에 있는 땅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피스텔을 지어서 임대업을 좀 해볼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제가 네네. 바로 송성문 대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대표님께 말씀하세요. 네.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마곡지구 인근에? 강서구 예, 예. 강화 1동 예. 257에 21호. 257에 21호요. 예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50평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50평을 갖고 오피스텔을 짓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네. 건축을 지금 단독주택이죠. 그게 아니고 가구물로 이렇게 집을 지어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지만 근생. 예, 알겠습니다. 지금 50평 갖고 지금 수익형으로 한다는 뭐 지금 원룸이라든가 이런 여기군요. 예. 원룸 건축을 새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네네네. 예. 일단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입지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9호선 뭐 신방역하고 지금 같은 입지에 있고 비슷한 위치이고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좀 크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곡지구 인근이라서 마곡지구가 들어서면은 임대 수요가 높을 거다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곡지구에 지금 오피스텔 공급량이 굉장히 많죠. 그럼 네네. 무슨 얘기냐? 내가 단독주택에다가 원룸을 짓던 뭐 이렇게 조그만 규모의 수익형 부동산을 만든다고 하면 결국 마곡지구에 있는 오피스텔과 상충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같은 종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월세 받는 어떤 분류를 봤을 때는.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건축을 하는 건 좋은데 좀 차별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규모의 원룸 규모의 원룸 규모의 빌라라기보다는 1.5룸이라든가 투룸, 소형 투룸 있죠. 네. 오히려 그런 쪽이 지금 수요가 더 높아요. 뭐냐면 전체적인 수요도 많이 늘어나지만 공급이 지금 오피스텔로 많아지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건 좋은데 어떤 건축하는 종목을 원룸이 아니라 1.5룸이나 조그만 투룸 정도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룸. 예, 분리형 원룸이라고 하죠. 방도 있고 거실이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원룸 기존 원룸 건물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큰 거. 이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원룸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답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면으로 봤을 때. 시청자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희가 그 시간이 너무 지금 거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투룸을 하다 보니까. 네. 시청자님,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잠시 후에 무료 세미나를 또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거길 네. 직접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고 이 전화를 직접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방송 끝난 이후에요. 네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맞는 알짜 투자처 분석이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4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02-545-798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S&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매물 소개를 도와드릴 겁니다. 매물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즐거운 매물 정보 지금부터 들어봐야 되겠죠?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ENR 투자연구소 박민수 소장, AN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즐거운 매물 소개라고 했는데 인사를 좀 더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매물부터 한번 소개를 들어볼 텐데요. 박민수 소장이 들고 왔습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예, 동대문 시장에 그 많은 수요층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높은 임대 수익까지 병행할 수 있는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학동 오피스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김영조 소장은 오늘 두 가지의 매물입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네, 첫 번째 매물은 소액 투자 1,000만 원 투자가 가능한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정부가 100만 평의 우면 R&D 특구를 발표했지만 다세대를 신축할 수 있는 매물은 우면동에서는 본 매물이 유일합니다. 우면산 개방감과 우면산을 조망할 수 있는 시소성과 특별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단지형의 우면동 투룸 다세대 주택이 첫 번째 매물이고요. 두 번째 매물은 역시 단지형의 매물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익성 매물이며 매물 경쟁력까지 갖춰진 다세대 주택이 되겠는데요. 대치동의 투룸, 단지형의 투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총 세 가지의 매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어떤 매물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해수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약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먼저 김영조 소장님이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추천 포인트 정리해 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액 1,000만 원 네.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입니다. 경쟁력 있는 단지형의 신축 투룸이 되겠는데요. 자, 그 이유는 서초구 우면동 지역은 현재도 7만여 명의 임대 수요가 뒷받침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개발 호재에 의해서 추가적인 임대 수요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매물입니다. 그로 인한 임대가 상승이 예견돼 있는 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부가 100만 평의 R&D 특구를 발표했으면 이 다세대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는 본 매물이 유일합니다. 희소 가치가 매우 뛰어난 그런 단지형의 매물이며 특히 이 고급 빌라 단지 내에 우면산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가진 경쟁력 있는 단지형의 매물이라는 점을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도를 보니까
삼성 연구단지와 LG 센터와 정 가운데 위치해 있는 것 같던데요. 입지 여건 확실한 맞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입지 여건 자세히 살펴보시게 네.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허가가 날 수 있는 이 다세대로 신축할 수 있는 유일한 부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본 매물입니다. 본 매물의 입지는 7만여 명의 임대 수요가 있는 강남의 실리콘밸리라 할 수 있는 서초구 우면동에 있습니다. 매물지 앞으로 양재천을 이용할 수가 있고 옆으로는 우면산 산책로까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녹지 공간이 풍부하기 때문에 연구센터가 모여들 수밖에 없는 힐링이 가능한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면동 일대가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와 보금자리 주택 또 280여 개의 R&D 센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세대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로서는 유일하게 본 매물이 가능한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요, 4호선 선바이역과 버스를 이용하면 3호선 양재역, 양재 시민해수역 이용이 가능하고요. 도로망은 교대역까지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우면산 터널이 접해 있습니다. 또한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으로서 도로망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 매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메이저급의 삼성전자 R&D 센터, KT R&D 센터, LG R&D 센터를 도보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기업들 사이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대기업들과 관련된 개발 호재들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아요. 개발 호재도 말씀해 주세요. 네. 자, 투자를 하실 때는 직접적인 개발 수혜지,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매물을 선택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며 본 매물은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지 안에 들어있는 매물입니다. 자, 최근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양재 우면 100만 평을 지역 특구로 지정해서 기업 R&D 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파이시티 용지 농협 하나로마트 또 화해 공판장, 양곡 유통센터 다 가장 큰 부지들입니다. 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게끔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해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 R&D 특구 지정을 개발을 가장 급속하게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 인허가에 대한 사항들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간소화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접목시켜서 개발한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멀리 있는 개발 호재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의 개발 호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만여 평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LG전자와 KT전자 5천억과 4천억의 증설 계획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고속터미널 부지 이전 계획을 우면동과 접해 있는 양재동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초 IC에서 한남 IC까지 이 정체 군간을 지상은 공원화, 지하는 도로를 건축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밖에 기업형의 뉴스테이 5,200가구가 이 우면동과 접해 있는 주암동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많은 개발 호재가 발표되고 있고 본 매물은 직접적인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소장님, 근데 이제 이 주변 특징은 다 알겠어요. 그런데 수요층들을 잡을 만한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 그걸 얘기해 주세요. 네. 본 매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빌라 단지 그 단지 내에 있는 그런 아주 잘 어울려져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단지형의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거실과 안방에서 우면산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감과 개방감 매우 뛰어난 매물이고요. 도로는 6m와 4m 양면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건물 시공 능력이 매우 우수한 건설회사가 직접 매입하여 시공한 건물입니다.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또 시스템 에어컨, 무인 택배함 2대의 엘리베이터, 모든 설치물들이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만 들어와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연구원들한테 아주 적합한 그런 현대적 감각의 도시형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샘플하우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 얼마입니까? 본 매물의 매매가 경쟁력 있습니다. 2억 5천만 원입니다. 투룸의 가격으로는요 매우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는 3천에 100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대출금 1억 7,500만 원을 이용하여 투자 시에는 4,500만 원 투자로서 매월 45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성 매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정리해 주세요. 네, 본 매물은 현재도 7만여 명의 임대 수요가 있는 그런 네. 임대 수요가 뒷받침이 되는 그런 매물입니다. 굳이 한 가지의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칙은 수요와 공급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경쟁력 있는 매물을 선택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확인해 봤습니다.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박민수 소장이 준비한 매물인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신당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10층 건물 가운데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3,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또 오피스텔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오피스텔인데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 먼저 이 박민수 소장님 정리해 주세요. 예, 우선 그 지도를 살펴보시게 되면 지적 편집도를 정확하게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곳이 바로 상업 지역입니다. 주거보다 상업용으로 공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의 희소 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중구라는 자체가 70%가 상업지 비율 그리고 30%의 낮은 주거 공급률로 인해서 향후에 있을 황금성이라든지 시세 차이가 어느 정도 유보한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 2년 단위로 전세가나 임대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차이까지 동반해서 기대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설명 들을 때 항상 지적 편집도 그리고 뭐 이 상업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상업지가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우리가 입지 여건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매물 주변으로 어떤 입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이 매물조차도 26호선 신당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였습니다. 보통 이제 동서남북으로 한 정거장마다 모두가 다 더블 역세권으로 주변 일대가 환승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좌측부를 보시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1호선, 4호선, 2호선이 있죠. 또 본 매물의 상단부에 1호선이 경유하고 있는 동묘역, 또 바로 하단부의 청구와 약수에는 5, 6호선이 모두 경유하고 있고, 바로 우측부의 왕십역을 보시면 분당선과 경의중앙선까지 총 8개의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이 아주 잘 이루어진 곳이다라고 살펴보시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 일대 종로라든지 중구, 용산, 그리고 강남권대의 직주 접근이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이 많은 신혼부부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신당 역세권 주변에 보시면 청계천이 있고 또 왕십리 뉴타운이 있죠. 이 주변 일대의 아파트 공급도 어느 정도 적절히 이루어진 상태이고 이제 앞으로도 고급 주거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 매매가를 살펴보시게 되면 30평대 매매가가 7억인데 반해 전세가가 6억입니다. 그만큼 다세대 주택이든 아파트가 됐든 굉장히 높은 전세가와 임대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소액으로 접근해서 높은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입지 여건이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현재의 모습입니다. 미래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개발 호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이 중구에 대해서 개발 호재를 이제 좌측부터 나열을 쫙 한번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우선 서울 역세권에 일산 킨텍스와 서울역, 삼성역을 연결하는 GTX A노선 2단계 사업이 예비 타당성이 모두 확보가 된 상태이고 민간에서 많은 출자를 통해서 거의 사실상 확정을 눈앞에 두었기 때문에 향후에 있을 개발 프리미엄을 기대해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고가 도로가 폐쇄가 되었죠. 여기 이제 2017년도부터 보행자 공원, 하이라인 파크로 조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서울시와 중구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던 남대문 시장을 케이스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65억 원의 그 정부의 출자를 통해서 현대화 시장으로 지금도 꾸준하게 개발 상태에 있겠고요. 명동 같은 경우에도 하루 지금 유동 인구가 평균 100만 명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명동 신세계에서 맨서점이 5월 달에 확장이 되었습니다. 또 바로 우측을 보시면 세운상가가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복합 건축물이 되겠는데요. 단계별로 해서 2017년도부터 재개발 사업이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개발의 향후 후광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을지로 입구 같은 경우는 현재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매출 2천억이 지금 현재 창출이 되는 관광 사업이 되겠는데요. 추가적으로 관련된 바이어 업체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됨으로써 고소득 직장인들이 주변 일대 전세라든지 임대 또 매매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수가 있겠고, 본 매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동대문 운동장 시장권이 되겠습니다. 동대문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하루 평균 80만의 유동인구가 발생되고 있고 3만 5천여 개 점포에 15만 명의 근로자가 고용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대문 시장을 아시겠지만 새벽에 장사하시는 그 도매 상인 같은 경우 택시비를 지불하는 것보다 임대료를 더 주더라도 가까운 직주 접근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동대문 개발 사업의 후광 효과를 톡톡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와 입지 여건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건물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오피스텔입니다. 9월 준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건물은 어떤 특징 갖고 있죠? 예, 우선 상업지 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서 10층으로 조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4층에 자리 잡게 되는데요. 정남향 구조로서 전용 면적이 13.75평이나 되는 아주 공간이 넓은 구조로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공동시설물로서는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겠고요. 엘리베이터와 CCTV, 자동문 택배 보관함이 모두 구비가 되고, 내부 전용 공간에서는 빌트인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까지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타 매물 대비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매물로서 공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오피스텔은 많은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투자 수익률이 제대로 나오려면은 가격이 중요하겠죠. 가격 얼마입니까? 예, 우선 분양 가격은 2억 3,500만 원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에 취득하실 때는 취득세를 유의해 보셔야 되는데요. 취득세가 4.6%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시면 950만 원 정도 납부가 될 취득세가 한 150만 원 정도로 절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절세 파트를 꼼꼼하게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세가가 2억 2,500만 원입니다.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1,000만 원에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보증금 3천에 월 100만 원 예상되기 때문에 융자 50%를 활용하신다면 8,5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임대 수익까지 병행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격과 함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까지 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필요해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시장권에 있기 때문에 주거의 쾌적성, 일조, 개방감 이런 것보다는 많은 유동인구를 이용해서 임대 수익을 할 목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물건에 선점을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매물을 확인해 봤습니다.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볼 텐데요. 이번 매물은 강남구로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기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오는 7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6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2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치동 하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일단 추천 포인트 먼저 정리해 주세요. 네, 자 수익성 매물로는 1등 매물이 되겠습니다. 대치동 워낙들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이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으로 대치동의 연간 임대 현황을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대치동의 연간 임대 현황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1년 중에 3분의 2, 약 8개월 이상은 전국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임대 예약으로서 공실률이 전혀 없고 오래된 그 다가구나 다세대 할 거 없이 정말 그 공실률 없이 임대 예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이 대치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본 매물 옆에 이 토미하우스 같은 원룸의 경우에는요, 월세를 약 전용 면적이 7평이 채 안 되는 분리형의 아주 조그만 원룸입니다. 이 원룸 같은 경우에도 무려 140만 원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만 아르누보 원룸형의 조그만 오피스텔도 역시 성수기에는 150만 원 이상 예약 대기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매물은 대치동에서도 또 어떤 매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단지형,
동과 동 사이가 무려 4m 50이 떨어져 있는 단지형의 투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풍부한 임대 수요 때문에요. 그로 인한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매물이라는 점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치동 하면 이 교육률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이 대치동에 투자할 때는 실제로 학원가와 가까워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 지역은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치동의 그 학원가 메인 라인에서 가장 지방이라든지 경기도 수도권에서 선호하는 그런 지역은 대로변에 가장 가까운 쪽 라인 쪽입니다. 본 매물은요. 대로변의 바로 이면입니다. 다음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대로변과는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매물입니다. 대한민국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로망이죠. 대치동 입성입니다. 본 매물은 단지형 다세대로서는 유일한 대치동의 매물이 가장 경쟁력 있는 매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으로는 분당선 한티역이 도보 6분에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2호선 선릉역과 3호선 대치형 3개 전철역이 건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본매물지와 접해 있는 이 테헤란로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초창기 IT밸리로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업무용 빌딩이 가장 많이 산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 다시 말씀드리면 직주 군접이 가능한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이 본 매물지입니다. 강남 개발의 핫 이슈인 이 삼성동 한정개발 부지와 본 매물지와 접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또 문화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생활의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 이 대치동입니다. 의료시설 또한 삼성의료원, 또 영동 세브란스 이용할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학군으로는 단대, 진선, 역삼, 숙명, 중대 등 강남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명문학교를 모두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입지적 장점 때문에 전국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전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어서 개발 호재 들어볼게요. 물론 이 개발 호재와 입지 여건이 완벽하게 분리되지는 않겠지만 좀 겹치더라도 개발 호재를 설명해 주세요. 네. 개발 호재 많죠. 많은데 이 개발 호재 중에서 첫 번째 개발 호재는요. 본 물건지 주변이 재개발 재건축의 밭입니다. 음마, 미도, 개포, 주공, 시형 아파트 밀집된 지역으로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와 하나 더불어서 본 물건도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청실 아파트 재건축한 대치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무려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겼습니다. 10억 9천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전세가가 11억을 넘겨버린 지역이 이 대치동 본 물건지 인근의 지역입니다. 본 물건도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전 개발 부지와 경계 선상에 있습니다. 개발 수혜지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동 한전 개발 부지 살펴보시게 되면 삼성동 한전 개발 부지 인근에는 상업시설이 그 주 용도로 산재해 있습니다. 주거지로는 교육 특구의 장점까지 갖춘 이 대치동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세 번째, 대치동 이 구마을에 강남구 유일의 단독주택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매물과는 대로변 하나만 건너면 매물지입니다. 개발 기대감이 본 매물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어서 이 건물이 언제 지어지는 건물이고 어떻게 지어질지 건물 특징도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본 매물의 시공사는 유명 연예인들의 건축을 많이 시공한 토미건설에서 시공을 합니다. 본 매물 6층으로 신축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심의 통과했는데요.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2대가 설치가 됩니다. 대치동에서는 가장 차별화된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매매 가격 3억 2천만 원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대세인데 본 매물 수익형 매물성으로는 가장 황금성이 뛰어난 매물입니다. 월세는 3천에 120만 원 가능하고요. 전세는 2억 9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의 본 매물을 취득할 수 있는 저금리 시대의 안성맞춤인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모든 매물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짚어주세요. 수익성 매물 투자 시에는요. 네. 발품을 좀 파셔가지고 그 지역의 임대 수요 또 공급 수요 이런 거 꼼꼼하게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투자 시에는 가장 중요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적인 것들에 준해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매물은 대치동에서 유일한 단지형의 임대 경쟁을 아주 탁월하게 갖춘 희소성과 경쟁력을 갖춘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 강남구 대치동 매물까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으로 만나보셨던 김영조 소장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김영조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부동산 시장 바로 알기고요. 4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매물 소개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요. ENR투자연구소 박민수 소장 그리고 AN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이었습니다. 자,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침체다 그리고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별로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부동산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